네,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.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.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.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.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. 자,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,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바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서 내일 시장 우리가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. 자, 삼성 유리기판 도입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. 이거 왜일까요? 자,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올라갔습니다. 삼성전자가 28년부터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며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는데요. 인터포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실리콘에서 유리, 말 그대로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,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유리기판의 시대가 늦어도 2028년까지는 온다는 게 확정이 지금 난 상태입니다. 하지만 국내에서 먼저 앞서 있는 SKC와 앱솔릭스를 보면요. 양산은 이미 시작한 상태고요. 미국의 코닝도 상용화를 한 상태입니다. 오늘 뉴스는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됐습니다. 하지만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, 오늘 이 뉴스가 유리기판에 삼성이 앞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재고를 좀 해봐야 되는 뉴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. 자, 그럼 변영희 대표님, 네. 자, 앞서 제가 SKC, 앱솔릭스, 코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삼성이 앞서가 있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현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SKC 본다면은 올해 3분기,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한 상태인 거죠? 네, 우선 시장의 선점 관점에서는 그동안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선점은 당연히 좀 SKC, 앱솔릭스가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흐름이고요.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3분기 정도에 일부 시제품에 대한 양산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기까지는 향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대한 시점이 좀 더 걸린다고 좀 하지만 현재는 AI 데이터양 서버에 좀 공급되고 있는 패키징용 유리기판의 어떤 도입들은 연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좀 해당되는 유리기판의 도입들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라든가 AMD, 인텔이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고, 특히나 최근에는 브로드컴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AI 칩으로 좀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좀 대안으로 해서 지금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격화된 부분들은 대형 GPU 업체들을 좀 비롯해서 이 커스텀 이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맞춤형 유리기판이 세부적으로 좀 더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선점 관점에서는 SKC가 조금 더 빠르게 유입될 수 있겠지만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 후발주자로서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, 특히나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협력사들에 대한 구축을 준비를 하고요. 지금 현재는 이 파일럿 양산 준비를 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제품 양산은 좀 가능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관련된 양산들이 SKC보다는 좀 뒤처지긴 했지만 그쵸. 본격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삼성양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. LG노텍은 현재 명확한 양산 구축을 하지 못했지만 개발을 현재 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들이 공개가 좀 된다면 LG노텍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SK가 가장 일단 앞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삼성과 LG가 따라가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변영희 대표님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 이 나온 뉴스와 함께 과연 유리기판이 연속성 있게 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오늘 나온 뉴스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? 오늘 나온 뉴스는 사실 이미 좀 예고된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너무 크게 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. 다만 우리가 유리기판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된 소재라는 것이죠. 그쵸. 지금 AI의 기술 고도화라는 것은 발열 이슈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발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을 좀 도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열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전기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대안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명확한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일종의 좀 시점에 대한 어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네. 그런 모멘텀들은
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오늘 삼성이 2028년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기는 빠릅니다. 올해 3분기, 4분기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양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 실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, 지금 우리가 사실 유리기판도 반도체 섹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본다면 유리기판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작년, 재작년 HBM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는 유리기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. 근데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HBM이 훨씬 수익성이 크고 시장 규모도 큽니다.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9분의 1 수준, 10분의 1 수준으로 유리기판이 HBM보다는 좀 작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좋게 발달시켜도 공급자 우위, 현재 HBM이 누리고 있는 그 프리미엄은 유리기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교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좀 많이 깔려 있기도 한데요. 사실 유리기판과 HBM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만 놓고 보면 좀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. 뭐 AI 반도체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려는 핵심 인프라 기술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HBM과 이 유리기판의 흐름 봤을 때 당연히 속도는 확실히 HBM이 빠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훨씬 큰 부분들도 있고, 특히나 이제 앞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용화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, 현재로는 수율에 대한 문제도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, 또 이런 부분들의 또 이 가공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죠. 그리고 특히나 전용 장비라든가 공정 기술, 뭐 HBM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전용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수급을 많이 끌어안죠.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일부 종목들. 근데 아직까지는 유리기판이 뭐 전용 장비라든가 핵심 기술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 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점,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SKC를 통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점 관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당장은 뭐 제2의 HBM이다, 뭐 그만큼 시장의 프리미엄을 안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, 일단은 단지 추후 시장의 유리기판이 상용화됐을 때의 지금 이전에 움직이고 있던 실리콘 인터포저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겠다,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AI 반도체와 그에 대한 전력 효율을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단기적으로 테마성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, 제가 보는 관점에서 HBM 시장만큼의 확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, 좀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발전할 여력이 더 많은 유리기판입니다. 거기에 주목을 해서 우리는 좀 이쪽 섹터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유리기판도 우리가 이제 여기도 밸류체인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. 뭐 SK면 SK, 그리고 삼성이면 삼성, 이쪽 밸류체인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변영희 대표님, 유리기판 내에서 좀 관심 있는 종목은 어디인가요? 일단 뭐 검사 장비 쪽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,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전체적으로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, 고점 네. 이후에 뭐 주가 좀 낮아진 구간이지만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,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장비주보다는 소재를 직접 양산할 수 있는 JNTC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동사의 경우에는 차량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3D 커버 글라스를 특화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,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일부 시제품에 대한 양산이 좀 본격화될 텐데, 해당된 시제품은 고객사의 어떤 샘플 테스트, 여기 관련된 유리기판에 관련된 적용 테스트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양산 체계들을 좀 갖추게 된다면 한 달에 한 10,000개 정도, 연간 한 12만 개 정도의 유리기판을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좀 구축하게 된 셈인데, 이 부분은 대형 GPU향 공급 물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특화 물량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, 이런 부분들을 중소업체에서 시장을 좀 선점한다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의 관점에서 향후에 JNTC가 유리기판 소재에 관련된 역량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,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갭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19,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. 네. 손절가 15,5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네, 목표가, 손절가까지 JNTC 제시를 해줬습니다. 자,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는 유리기판, 탑픽 종목은 어딘가요? 뭐 저는 탑픽 종목이자 대장주 SKC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죠. 뭐 다른 반도체라든가 뭐 일부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관련된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실체가 있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, 그나마 실체를 갖고 추후 올해 연말에 양산 준비에 나서고 있고, 미국발 또 훈풍, 보조금에 대한 훈풍도 불어닥치고 있는 이 SKC
SKC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.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뭐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장비 기업들에 대한 흐름도 너무나도 좋지만 일단 이 SKC가 양산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내주고 지금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속도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재와 장비 기업들의 흐름도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히 실체 있는 SKC를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특히나 이제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죠. 뭐 엔비디아, 인텔 뭐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CES에서도 뭐 그 유리기판에 대한 샘플 공개하면서 나 팔고 왔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도 그렇죠. 이슈화가 한번 됐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연관성도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단기 테마성의 흐름, 그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역시나 뭐 현재로서는 1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SKC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뭐 목표가는 현재 93,300원대 지금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11만 원 선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구간인 한 85,000원 선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SKC 대장주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두 번째 주제도 공개해 주시죠. 자, K조선주 계속되는 어부지리 이슈. 계속되는 어부지리 이슈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미국이 중국 선박 제재를 구체화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순항하고 있는 K조선입니다.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, 중국에서 만드는 배, 중국이 1이라도 묻어 있으면 제재에 들어가다 보니 전 세계에 배가 필요한 회사들은 중국의 연락은 지금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뭐 독일의 기업도 현재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 구체적인 이야기 변영희 대표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반사수위를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? 네, 일단 뭐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좀 발표됐던 중국의 해운사 그리고 선사에 대한 이 규제 조치가 확정됐는데 확정된 5가지 조치를 보면 첫 번째 중국 선박입니다. 두 번째는 중국에서 만든 배입니다. 세 번째가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의 운반선 그리고 LNG 선박에 미국 선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비율을 좀 요구한 바 있었고요.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이 중국산 항만 장비인데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가속하는 부분.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중국에서 만든 배와 중국 국적의 선사는 미국에서 물동량을 좀 움직일 때마다 이 단계적인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10월 14일부터 좀 시행이 좀 되고요.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좀 격상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초기 규제보다 가면 갈수록 이 규제 여건들이 좀 더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사실 좀 현실화가 좀 됐던 부분들이 글로벌 해운사 일부가 중국에 발주했던 선박을 취소했습니다. 엑슨모빌이 한 2척의 LNG 선박을 좀 취소했고요. 최근에는 뭐 일본의 상선 미쓰이가 6척의 LNG 선박에 관련된 발주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해당되는 어떤 LNG 선박을 과연 중국이 만들지 못했다면 어느 국가로 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선택지는 사실상 일본과 한국뿐인데 전파적인 FLNG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3강 체계 안에서에 대한 한국이 오히려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보다 사실상 중국 규제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해당되는 수주 요건들은 국내 조선소가 일부분에 대한 수주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.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단발성보다는 입항 수수료 부과가 좀 현실화되는 10월을 좀 기점으로 보면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러나 저러나 어부지리가 되고 있는 국내 K조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님, 네.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,370원까지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저도 보니까 조선주는 이 환율에 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? 사실 환율이 원화가 약해지면은 오히려 달러로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원화 강세로 가버리면은 이제 원자재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좋다. 이러나 저러나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 조선주는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줄까요?
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양방향 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보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환율 상승 시에는 환차익에 대한 수익의 채산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 조선업종의 훈풍으로 불어닥치고요. 환율 하락한다라 그래도 이 워낙에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뭐 그리고 후판 뭐 이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 업종이다 보니까 환율 하락 시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원가가 또 절감 효과 발생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물론 상승해서 이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좋겠지만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까지 큰 업종은 아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차라리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장기화돼서 어느 특정 가격대 밴드를 유지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야 이거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또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하락세가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는 또 조선업종에 좀 훈풍이 불어닥칠 수 있죠. 뭐 해운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뭐 선박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크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조선업을 보기보다는 뭐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, 뭐 1분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데 뭐 올해 2분기나 뭐 올해 하반기에도 뭐 조선업에 대한 수주 사이클이 워낙 좋을 거라고 평가되고 있으니까 이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. 지금 채팅창에 아가다님께서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죠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마침 저희가 지금 종목 한번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 변영인 대표님, 네. 항상 이 시간에 조선에 대한 토픽 종목 이야기를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. 보니까 오늘도 삼성중공업입니다. 예, 환율하고는 어떤 영향이 좀?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도를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하기보다는 원화절상 기조가 명확한 그런 시그널을 좀 보일 때 부분인데 다만 좀 삼성중공업의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던 시점들이 과거에 이 외환 차손에 관련된 또 평가 손실 부분들이 크게 좀 재무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우려 요인으로 좀 일부 좀 작용을 했었고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다른 재무 상황들과는 좀 다르게 환율에 영향이 좀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합니다. 왜냐하면은 외화 환산 이익들이 반영되면서 이익 기조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환율 해지 수단에 관련된 안전장치를 좀 해놨던 부분들이 어찌되면 좀 독이 됐기 때문에 고환율 기조에도 외화 환산 이익을 작년에 크게 반영시키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. 다만 좀 보수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환해지 전략으로 인해서 상당한 좀 방어 효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동산 좀 지니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토픽 종목 삼성중공업 한 번 더 얘기해 주셨고요.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은요? 네, 저는 뭐 하나오션을 좀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확실히 지금 조선업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수주에 대한 것도 좋고 뭐 특수선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 여기에 또 방산과의 연계성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하나오션인데요.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조선업 그리고 해군에 대한 협력 관계,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도 이 하나오션이 상당 부분 좀 많은 수주를 받아낼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직전의 고점까지도 추가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신규 공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잡힌다라 그러면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 중에 가장 대장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오션은 충분히 뭐 방산시장, 조선시장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하나오션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85,000원 선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요. 손절가는 71,000원 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.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. 자, 미 세액공제 이슈에 배터리와 태양광 희비가 갈렸다.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. IRA와 AMPC 조기 폐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. 트럼프는 이 바이든 전 정부에서 메인으로 좀 잡았던 IRA 관련 법안과 세제 혜택을요 28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1년만 빨리 땡기는 31년 폐지로 일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소식으로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던 2차 전지와 신재생은요. 근데 오늘로서 좀 희비가 갈리게 됐습니다. 2차 전지는 AMPC를 직접 받고 있고요. 신재생은 PTC, ITC로 이 별도 다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.
PTC, ITC의 AMPC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AMPC에 비해서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ITC와 PTC는 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태양광과 2차 전지는 희비가 좀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변영인 대표님,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. 이게 좀 미뤄졌으니까요. 근데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래도 아직은 보수적입니까? 관건은 좀 7월이 좀 될 것 같아요. 최악의 국면을 좀 피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, 일단 2028년도까지 조기 폐지가 좀 된다는 것이 현실화가 좀 됐다면, 막대한 이 배터리 합작법인을 투자했던 배터리셀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이익 훼손을 세액공제로 좀 보전받으면서 연명을 좀 했는데, 이 부분마저 좀 사라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지표가 크게 좀 악화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좀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년 조기 폐지로 좀 이어졌다는 점, 여기 대해서 기존의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좀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크게 좀 훼손된 바는 없다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2025년도까지 미국 안에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좀 폐지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7월 상원에서 이런 이 수정안이 통과가 좀 된다는 것이 좀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, 이런 리스크가 조기 폐지가 사실상 좀 완화되는 관점에서 해소가 좀 된다면 2분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캐즘의 좀 완화 시그널과 좀 맞물린 저가 매수세의 어떤 유입 내지는 자연적인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태양광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네, 변영희 대표님, 아까 추가적인 질문입니다. AMPC에 관해서 태양광주들은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? 보니까 PTC와 ITC는 이 요건들이 조금 규제가 좀 힘들다라고 좀 보이더라고요. 일단 핵심은 좀 이거 같아요.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인데 지금 세부 항목으로 보면 태양광 대여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, 여기도 해서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에 부여했던 세액공제도 폐지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 가정용 이 태양광 설치의 수요가 급감할 수 있는 우려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와 좀 논의를 해서 미국 안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시장이 선제적으로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영향도가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님 다시 2차 전지로 좀 넘어와 가지고 오늘 비아디도 할인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잘 나가던 중국 전기차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우리 국내 2차 전지마 배터리 업계가 이거 되겠어?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.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? 네,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약간 좀 우려 섞인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, 어쨌든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과 중장기적의 흐름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, 일단은 뭐 경쟁사의 치킨 게임이 계속되다 보면 투자 심리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.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인 거고, 그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6월 한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지만,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수익률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망도 보니까 뭐 5월달에 판매는 6월달까지도 뭐 안정적으로 좀 좋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,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훼손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중국이다 보니까 이 할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나름대로 실제 출하량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,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된다? 그럼 원가 절감도 없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인 강력이나 정책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산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좀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될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라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판매량과 이 점유율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마진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치킨 게임에 의한 서로 좀 피를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. 이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나 압박이 시작이 되겠죠. 완성차 업체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뭐 계속 이어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익성의 좀 손실도 훼손도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흘러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판매량과 재고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간다라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의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종목으로 들어볼 텐데 성화준 매니저는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종목을 고르기엔 좀
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변영희 대표님이 좀 골라주셨습니다. 짧게 종목만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고 이 부분 역시 뭐 공모가를 좀 하회했던 주가 흐름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추가 중에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가 매력도 관점에서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과감하게 좀 보자. 좀 말씀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. 성화준 매니저님은 오늘 무료 방송 혹시 뭐 밴드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 네, 뭐 평소에는 매번 여러분들과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인사드렸는데요.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밴드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밴드 MBN 골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시면요. 오늘 여기서 풀지 못한 이야기 요약 정리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내일 시장 대응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변영희 대표,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